네, 이번 시간에는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높임법 중에서 가장 발달한 높임법이에요. 왜냐하면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종결형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종결형이 없는, 그러니까 문장을 종결짓지 않는 국어의 문장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에서 상대 높임이 실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활발한 거고요. 근데 이때 상대가 뭐냐라고 하면 청자,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 있는데 개념만 좀 보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격식체라는 건 뭐냐면 의례적 용법이에요. 뭔가 예의를 지키는 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약간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때 서로 예의를 지킬 때 격식체를 활용합니다. 비격식체는요, 서로 친근할 때, 친밀한 관계에서 정감적인 용법이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 다정하게 쓸 때 우리가 비격식체를 사용합니다. 비격식체에는 해체, 해요체가 있고요. 격식체에는 헤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격식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라체는 아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 높임 등급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미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평소형에 뭐뭐 다 간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마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사, 나 형용사, 서술형조사 뒤에 이런 어미들을 결합하면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문을 헤라체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하계체입니다. 이것도 낮춤은 낮춤인데 아주 낮춘 건 아니고 예사 낮춤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형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뭐뭐 하네, 뭐뭐 하나, 뭐뭐 하게, 뭐뭐 하세, 뭐뭐 눈구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계체에 해당되고요. 자, 하오체 같은 경우에는 예사 높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높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높인 거죠. 뭐뭐 하오, 뭐뭐 하소, 뭐뭐 구려, 뭐뭐 시다, 뭐뭐 능구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아주 높이는 등급인 거죠. 그래서 뭐뭐 십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것들 쭉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거 예전에 감탄문 할 때 했었는데 하십시오체는 감탄형 종결어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탄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고 예전에 배웠었죠? 감탄문 할 때.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십시오체는 다양한 어미들이 쓰이는데 감탄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감탄형 종결어미에 하십시오체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격식체죠. 그래서 격식을 갖춰서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의 등급이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비격식체입니다. 친밀할 때 쓰는 건데 두루 낮춤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대로 해요체는 두루 높임입니다.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해체에 보면 우리가 해 요체에서 요를 떼면 해체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평소형의 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대부분 어가 있는데 요 어에 여기 요를 붙이면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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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두루 높임이 되는 거예요. 해요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요로 끝나면 거의 다 해요체예요. 거의 99.99% 해요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요로 끝나는 말에서 요를 떼면 우리 해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요체는 해체에서 높임의 보조사예요. 높임 보조사 요를 붙이면 해체가 해요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해체를 일단 형태들을 좀 보면 같은 어라는 형태가 평서, 의문, 명령, 청유 이렇게 다 골고루 쓰이죠. 뭐 이런 거예요. 밥을 먹어 라고 했을 때 평서문이 되는 거죠. 밥을 먹어. 근데 밥을 먹어? 그러면 의문형이 되는 거고요. 야, 너 밥을 먹어 라고 하면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밥을 먹어 하면 청유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어미가 명령, 평서, 의문, 청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정리를 해놨는데 비격식체의 특징, 해체와 해요체의 특징은 뭐냐면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문장 유형을 결정해요.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아까 봤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뭐 같이 밥 먹어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은 종결 어미, 동일한 종결 어미가 쓰였는데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 종결 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격식체, 해체와 해요체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그 격식체를 보시면 평서, 의문, 명령, 감탄 요 어미들이 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헤라체도 마찬가지, 하게체도 마찬가지, 하오체도 마찬가지, 하십시오체도 마찬가지. 그죠? 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데 해체랑 해요체는
형태가 거의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문장 유형을 구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해여체와 해체, 즉 비격식체의 특징은 동일한 종결 어미가 다양한 문장 유형을 구현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 나, 야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어라는 해체의 어미 어가 감탄문은 구성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감탄문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서 의문 명령 청유형을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탄문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제가 빼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뒤에 여기 제가 요거 쭉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학생들한테 알려줬는데 학생들이 이 하나의 형태 의문형에 보면 뭐뭐 하, 나 있잖아요. 요 나에 이제 꽂혀가지고 아니 하계체에도 나가 있고 해체에도 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미는 어미인데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뜻을 지닌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계체에 나가 있고요. 해체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동일한데 다른 체계 안에 속해 있는 어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게 할 자리에 써요. 하계체라는 뜻이죠. 해 할 자리에 써요. 해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각각 다른 높임 등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해요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루 높임으로 다양한 종결형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참고에 뭐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할 때 세요, 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어요의 줄임말이에요. 세요도 시어요의 줄임말이고 쉬어요도 시어요의 줄임말이라서 앞에는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거고요. 뒤에는 높임 보조사 요가 쓰인 거라서 요거 두 개 빼면 어만 남아요. 그래서 해체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세요, 쉬어요는 앞에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높임의 보조사 요가 뒤에 붙은 거다. 여기에 이때 어는 뭐예요? 해체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라체. 우리 간접 높임할 때 하라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높임과 낮힘이 중화된 표현이에요. 그냥 그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명령하는 거였잖아요. 그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표준어를 쓰라라고 하면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은 가장 발달한 높임법이다. 격식체, 비격식체는 아니다. 격식체는 4등급, 비격식체 2등급까지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